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김다련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 이후에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서 우리는 이제 가맹계약 체결, 저번에 보셨듯이 이렇게 쭉 선 있지 않습니까?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계약 종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이전에 보셔야 될 가맹사업법 중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맹사업법상 그럼 가맹사업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가맹본부 갑이 있고요, 그죠? 가맹점 사업자 A가 있습니다. 자, 갑은 은행에 자신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게 하고요. 자, 또 갑은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의해서 A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A의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A의 영업이나 그다음 경영 방식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요. 광고도 지원해주죠. 그 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일정 부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서 통제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가맹점 사업자 A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지원 등에 대해서 가맹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양 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계속적 거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가맹사업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가맹사업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맹사업의 5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가맹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되실 분들,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이 어떤 거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교재 살펴보시면 충분히 아시리라 제가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가 대리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라이센스 계약, 그 다음에 위탁 매매, 자, 등등등, 고용이나 다단계. 자, 이런 유사 개념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과 유사합니다. 이 5가지 요건을 비교를 했을 때, 그죠?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있죠. 자, 그런 점들은, 자, 우리 교재 1번을 보시면, 자,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5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누구라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맹사업의 요건을 만족을 하시고 이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는 것은 가맹본부 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는 사실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집이 베이커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본부다 했을 경우에 빵을 판다는 사실만 알지, 그 가맹본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원이 가맹사업에 관여를 하며 자기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가맹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가맹사업을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려면
것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데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가맹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하고 계신 분들은 가맹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계약서를 내가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그래서 공정이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표준계약서. 자, 표준계약서라는 것인데, 와, 공정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가맹공부 할 건데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놨구나. 자, 이거 대충 꽂혀가지고 우리 계약서를 만들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계시는 겁니다. 서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자, 표준계약서라고 나오는 것은 표준이 무슨 표준이겠습니까?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가맹공부로서는 이런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변투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맹계약서 작성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당장 잠깐 이렇게 잠깐 그 틈만 내우면 되는데 이게 놔뒀다가 둘이 다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탕 대신 하겠죠. 그죠? 가맹계약서 작성과 전문계약서 등록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죠? 표준계약서를 쓴 가맹공부를 찾아가면 좋을까요? 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잘 이렇게 긁어쓴 가맹공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조차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는 가맹공부가 아끼려고 하는 가맹공부가 제대로 된 가맹사업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이런 판단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변경 등록과 변경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통 매해 연도의 초에 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맹사업이 변화가 됐을 수도 있고, 가맹점이 추가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산을 통한 재무상태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보통 12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월경에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간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은데, 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1월달, 2월달에 먼저 변경 등록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3월 이후에 재무상태표를 보정을 하는 형태로, 보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변경 등록을 하셔야만 그때부터 바로 가맹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죠? 바로 가맹사업을 진행을 해야 광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뭔가 내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변경 등록 기간이라는 것을 준수하시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가맹본부가 빨리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시면 가맹본부는 그때부터 가맹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맹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흔히 아시는, 요새는 참 많이 아시는데,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라든지, 소상공인진흥회에서 하는 창업박람회,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죠. 그리고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접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창업박람회에 나가시거나, 혹은 사업 설명회를 따로 개최를 하시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등을 모집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가맹 희망자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실된 정보만 제공하라라는 것이 가맹사업법상 구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허위로 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중요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자, 어떤 정도일까요? 주로 그런 거겠죠. 가맹점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출. 매출이 얼마냐? 자, 특히 할게요. 평균 매출이 얼마냐?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자,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맹점을 방문을 하면 그 영업 사원이나 가맹 사원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비 전문점이다 하면 테이블당 4명, 그죠? 1인분당 만원, 테이블당 4명, 그리고 테이블이 20개, 그리고 하루에 회전율이 10회 해서 계산을 하고 원가가 얼마다? 자, 그래서 뭐 직원 비용, 기타 비용들 제외하면 자, 얼마입니다 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탁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매출이나 현재 매출 등 이런 매출액 산정이나 등에 대해서는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 서면으로 해야만 이후에 분쟁이 등 생겼을 경우에 녹취나 녹음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증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가맹사업법은 수익 상황을 제공하는 가맹 부분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구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 자, 예비 창업자를 가맹희망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계약 시점이라고 한다면 시점 전에 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까 등록 혹은 변경 등록을 하셨던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자, 정보 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어떤 가맹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되실 분들에게 14일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힘을 빌릴 경우에는 7일로 이 기간을 단축을 하겠죠. 그 전문가라 하면 가맹거래사 그리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14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는 것은 가맹본부로서는 가맹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고,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생소한 정보 공개서라는 것을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리한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계약서에 대해서 최소한 계약 체결일이나 최초 가맹금 수령일 전 하루 전에 가맹점 사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 저희가 쓰는 가맹계약서는 보통 50에서 60조 정도가 되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정보공개서 제공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가맹계약서라는 것은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는 순간 가맹점 사업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최소한 1억 이상이 되는 가맹점 창업에 있어서 가맹계약서를 전문가한테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사탄내시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가맹계약서, 법률 조문을 하루 만에 검토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데 작업은 아니겠죠, 이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살펴보셔야 될 가맹사업법상 내용입니다. 자,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죠? 그리고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뭐 연초에는 변경 등록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광고 등을 할 때는 가맹본부는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중요 정보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일전 14일 전, 1일 전 때는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공하라. 자, 라는 것이 가맹 계약 체결 전에 가맹사업법상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가맹 계약 체결과 동시에 체결로부터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 가맹점 사업자는 보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